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한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죠. 바로 이 자살률을 0으로 만들겠다는 정말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그런 청사진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숫자 1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한국이 수년 동안 세계에서 지켜온 아주 불명예스러운 순위를 뜻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했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걸 그냥 단순한 비극으로만 보지 않아요. 훨씬 더 깊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증상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대한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통계부터 짚어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단, 그리고 사회부모라는 독특한 해결책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심지어 이걸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비전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다고 보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핵심은 바로 리더십의 실패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와 지식인들이 우리를 이끌지 못했다. 그 결과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됐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른들이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못해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족 해체율이 1위가 되고 효 같은 전통적인 가치는 무너지고 심지어 사회를 이끌어야 할 지식인들조차 자신들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결국 가장 극단적인 형태, 바로 높은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에 대한 처방, 그러니까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이 자료는 아주 대대적인 사회운동을 제안합니다. 그 해결책의 이름이 바로 사회부모 운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어른들이 내 자식, 남의 자식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이 사회의 모든 젊은이들을 우리 아이들로 여기고 함께 책임지는 보호자가 되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만들어서 이 공동체 의식을 다시 살려내자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을 하나로 묶는 구호가 바로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죠. 누가 됐던 어떤 생각을 가졌던 이 목표 하나만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치를 내거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 계획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청사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첫 단계, 삼성의 이부진 사장이 공개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립니다. 다음 500억 원 규모의 자살제로 재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삼성의 홍라희 여사를 국가의 큰 어머니 같은 상징적인 총재로 추대합니다. 여기에 K-팝 스타와 최고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합류하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대규모 글로벌 K-팝 페스티벌을 한국에서 열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운동을 전 세계적인 이니셔티브로 선포한다. 와, 정말 치밀한 6단계 계획이죠? 특히 삼성가의 두 인물, 이부진 사장과 홍라희 여사를 콕 집어서 지목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들이 가진 대중적인 신뢰도와 상징성이 있어야만 이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국민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프로젝트의 무대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발판으로 삼는 게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K-팝의 엄청난 힘입니다. 전력은 이겁니다. K-팝이라는 강력한 자석을 이용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과 언론의 시선을 전부 한국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 운동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심지어 이 K-팝 페스티벌도 그냥 콘서트가 아니에요. 며칠을 걸쳐서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전 세계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딱 정해진 시간, 3일차 오후 3시에 극적인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세계자살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 선언과 함께 축제는 마무리되고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운동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담한 주장이 나옵니다. K-팝 아이돌들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자살을 멈추세요. 우리 사회 부모를 믿고 죽지 마세요. 바로 이 한마디가 이 선언이 나오는 즉시 자살률을 30%나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를 향하고 있어요. 이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국내에서 1년 반 만에 300만에서 500만 명의 회원을 모으고 이걸 발판 삼아서 3년 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3억에서 5억 명을 회원을 가진 그런 글로벌 조직으로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그 중심, 그러니까 월드 헤드쿼터는 바로 대한민국이 맡는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식인들이 주도해서 전 세계의 관련 활동과 연구를 총괄 지휘하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한국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이 엄청난 조직을 운영할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계산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회원 1억 명이 한 달에 약 25달러, 우리 돈으로 3만 원 정도씩만 내면 한 달에 무려 3조 원이라는 재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막대한 돈으로 재정적 독립을 이루고 세계의 온갖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지는 자살 예방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고 기아 제로 프로젝트 같은 것도 시작하고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주고 결국 이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 목표는 인류를 위한 위대한 봉사, 즉 세계 사회의 완전한 재편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은 결국 하나의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 자살률 제로 달성. 이 목표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인 셈이죠. 자, 이 모든 야심찬 청사진을 보고 나니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기업과 문화 아이콘이 힘을 합친 이런 거대한 사회 운동이 정말로 한 나라의 뿌리 깊은 위기를 해결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질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 계획의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